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어둠 속의 거미줄을 치고 죄에서 벗어나려 하는 범죄자들을 포획하는 사냥꾼이다. 세상 일이란 원래 뜻대로 되지 않는 법. 좋았어, 내가 실적 1위라니. 열받아. 무슨 속임수를 쓴 거지? 업무, 학업, 연애 등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과 타협하며 살아간다. 영상 제작은 이 회사에 의뢰하는 게 빨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척하기는 확 죽어버려라. 하지만 자존심이 이를 허락치 않아 타협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음습한 질투가 쌓이고 쌓이면 볼 때마다 짜증나. 저 세상이나 가버려라. 뒤틀린 감정이 폭주해 악마에게 지배당하기도 한다. 이봐, 사람이 전철에 치였어. 뭐야? 사고 났어? 해냈어? 내가 해냈다고! 하지만 죄에서 벗어날 국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실면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봐 거기, 누가 허락 없이 걸어다니랬지? 뭐? 넌 자손을 남길 가치도 없다. 범죄자에게 걸맞은 고문을 가하는 것. 잠깐만. 이제 알겠나? 철덩어리의 몸이 짓이겨지는 느낌이 뭔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악인에게 단죄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다. 이런 사명을 진 탓에 깊은 한을 가진 이들이 종종 나를 찾아오곤 한다. 드시죠. 긴장이 한결 풀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초로의 남성 또한 그중 한 명이다. 언뜻 봐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듯 패기 없는 모습이었다. 놈에게 농락당하고 세상을 떠난 딸의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농락당했다고요? 하지만 그 음울한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증오가 넘쳐 흘렀다. 의뢰인의 딸은 올해 전문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다. 다녀올게, 아빠. 잘 다녀오거라. 딸은 취업난 속에서도 유망한 신생 벤처기업에 취직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다.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 갑자기 비극이 닥쳤다. 아빠, 나 나갔다 올게. 이 시간에 어딜 가? 오늘 회사 회식이라서. 신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기념 회식이었다. 딸은 늘 그랬듯이 밝은 얼굴로 집을 나섰다. 다녀올게. 가능한 빨리 들어올게.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그것이 의뢰인이 살아있는 딸과 나는 마지막 대화였다. 그날 밤 늦은 시각 비부가 전해졌다. 여보세요? 혹시 가족분 되십니까? 경찰입니다. 경찰이요? 경찰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정신이 퍼뜩 들었다. 의뢰인은 끔찍한 사실을 접하게 됐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따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뭐라고요? 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딸을 키워낸 의뢰인에겐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었다. 경찰은 의뢰인이 다소 진정된 후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데킬라를 원샷했다고요? 예, 회식을 하던 중에요. 회식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으로는 본인 스스로 마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명백한 위화감을 느꼈다. 딸은 알코올에 약해 술을 싫어했던 것이다. 에이,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아빠랑 한잔할 테냐? 아빠, 나 술 싫어하는 거 알면서? 에이, 우리 예쁜 딸이랑 한잔하고 싶었는데. 아빠도 참. 대신 내가 술 따라줄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딸은 술을 입에 대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누가 억지로 먹이게 분명합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재수사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딸의 사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진상을 밝히고자 스스로 조사에 나섰다. 제가 말했다는 건 비밀에 붙여주십시오. 예, 약속합니다.
이윽고 의뢰인은 회사 동료에게서 그날의 진상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딸의 사인이었던 데킬라 원샷은 사장이 제안한 여흥이었다. 헤헤, 여러분 안녕. 내가 사장이에요. 사장은 강압적인 성격이에요. 까라면 까고 마시라면 마셔야죠. 혹시 해고라도 당할까 봐서요.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서 이동을 당하거나 해고당한 사람도 있다는 모양이었다. 그날의 희생양으로 선정된 의뢰인의 딸은 한 번 거절하려 했었다. 사장님, 죄송한데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셔서. 안 마시겠다고? 안 마시면 사무직으로 보낸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 일이라고 잘하겠어? 하지만 사장은 부서를 이동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술을 강요했다. 동석했던 동료와 선배들의 비난의 눈길이 쏟아졌다. 더는 도망칠 길이 없었다. 분위기 파악해라. 흥 깨지 말고. 자, 원샷! 딸은 큰맘 먹고 술을 입에 댔지만 반도 마시지 못했다. 이윽고 딸의 몸은 명백한 이상 신호를 보였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냅둬. 일어나면 알아서 집에 가겠지. 야, 우린 2차나 가자고. 그런데 사장은 개의치 않고 딸을 길가에 방치했다. 이윽고 딸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람이 죽었다! 이 자식, 그놈은 사람도 아니야.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듣고 경찰서에 갔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이 건은 이미 사구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조사는 해보죠.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경찰의 모습을 보고 의뢰인은 크게 실망했다. 교활한 사장은 직원의 죽음을 알자마자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건 명백히 사고였어요. 그 멍청한 여자가 자기 혼자 술을 들이부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직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막대한 돈을 써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며칠 후 주법인 사장은 의뢰인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고소장까지 보냈다. 뭐? 살인범이라는 오명을 씌워 사고는 무슨?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뻔뻔하게 짝이 없는 행태에 의뢰인은 분통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렸다. 의뢰인은 모든 걸 내던지고 놈에게 여러 번 달려들었다. 내 딸 내놔! 이 살인자야! 하지만 놈은 돈으로 경호원을 여럿 매수한 상태였고 복수는 수포가 되었다. 가만히 있지 못해! 범죄자는 너야, 이 멍청아. 심지어 의뢰인은 교도소 신세까지 져야 했다. 그래서 절 찾아오신 거군요. 그때를 떠올리는 것조차 힘겨운지 의뢰인은 이를 꽉 깨물고 거친 숨을 쥐씹었다. 몇 번 심호흡을 한 뒤 의뢰인이 내게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놈이 큰 소리 떵떵 치고 사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제발 제 딸의 안을 풀어주십시오. 마치 영혼을 찢는 듯한 목소리에는 크나큰 절망과 증오가 담겨 있었다. 이 한을 어찌 거두지 않을 수 있으리. 알겠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분노를 놈에게 똑똑히 알려주죠. 부탁드립니다. 악을 처단하고 고통받는 자의 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고문 소믈리의 사명이다. 사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정당한 심판을 요구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다니, 하찮은 성공을 거머쥔 쓰레기 범죄자 따위 내가 지옥의 밑바닥으로 추락시켜주지. 그 더러운 돈으로 몸을 지킨다 한들 소용없다. 난 결코 놓치지 않을 테니까. 표적을 생포하기에 앞서 행적을 파악해야 한다. 이 바닥에선 유명한 놈이라 정보 수집은 어렵지 않았다. 회식을 자주 하는 모양입니다. 직원들에게 테킬라를 원샷시키는 버릇도 여전하고요.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군. 역겨운 자식. 반성을 했다면 유가족을 고소하는 짓 따윈 하지도 않았으리라. 한창 회식이 이루어지는 표적의 단골 가게에 잠복했다. 경호원은 2명이라. 걸음걸이를 보아하니 가라데와 유도를 익혔군. 범죄자는 지키는 거 아니야.
발소리를 죽여 인기척을 없앤 뒤 순식간에 경호원의 아킬레스건을 끊었다. 그 다음 허둥지둥 도주하려던 놈의 목을 졸랐다. 사람 살려. 네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지옥의 조교시다. 곧 염라대왕 앞에 설 몸. 지옥의 문을 지나기에 앞서 예의를 가르쳐줘야겠군. 놈의 신병을 확보해 고문실로 옮겼다.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수고했어. 범죄자들의 얼빠진 얼굴은 언제 봐도 구역질이 난다. 야 쓰레기, 일어나! 뭐야 너네? 이거 범죄야, 알아? 범죄? 웃기시네. 술에 취한 직원을 죽게 내버려둔 주제. 그거 보호책임 유기치사죄야. 알아? 그 밖에도 사장이란 지위를 이용한 강요죄 및 협박죄도 성립되겠군.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유족이냐? 유족의 분노를 이어받은 자다. 네가 죽음으로 몰아놓은 직원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범죄자에게 속죄 여부를 묻는 건 내 신조이다. 이 남자의 대답은 과연... 그 여자를 내가 죽였냐? 그 여자가 나대다가 지 혼자 죽은 거지. 뭐라고? 경찰도 난 안 잡아갔어. 난 아무 잘못 없다고. 난 무죄야. 최소한의 사죄 한마디라도 하겠거니 했는데 현실은 역시 더럽고 비정했다. 그렇다면 나도 봐주지 않겠다. 좋아, 그럼 너한테도 알려주지. 강요당하는 자의 고통을. 놈의 입을 억지로 벌린 뒤 깔때기를 꽂아 넣었다. 놈은 구속을 풀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그 정도 발버둥으로는 어림도 없다. 선생님, 지시하신 대로 배합한 액체입니다. 좋아. 이윽고 깔때기에 액체를 붓자 놈이 고통에 찬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액체를 뱉어내려 해도 소용없다. 깔때기를 통해 액체를 목 안으로 직접 흘려넣기 때문이다. 자, 꿀꺽 삼켜야지. 입에 액체를 머금은 상태로는 숨을 쉴 수 없다. 질식하지 않으려면 액체를 계속 마시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반복하다 보니 배 안이 액체로 가득 차 흉하게 빵빵해졌다. 놈의 배가 빵빵해졌을 때 배에 주먹을 꽂았다. 이렇게 하면 배 안에 있던 액체가 역류하고 더럽게 자신이 내뱉은 액체에 또 한 번 숨이 막히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는 서양에서 성행했던 물고문이다. 힘드시죠, 백작 부인? 얼른 마녀 힘을 자백하시죠. 깔때기를 이용해 대량의 물을 억지로 먹이는 고문으로 나는 내 식대로 변형시켰다. 여러 번에 걸쳐 액체를 먹이고 역류시키길 반복하자. 이제 효과가 나오는군. 토사물이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구토로 식도에 상처가 난 탓도 있지만 출혈의 원인은 따로 있다. 네가 마신 그 액체에는 소량의 산이 함유돼 있지. 배기 배터리에서 추출한 만큼 산 말고도 별의별 성분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살고 싶은가? 살고 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들이운 거미줄에 놈이 악을 쓰며 매달렸다. 나는 놈의 눈앞에 그것을 들이밀었다. 이게 뭘로 보이나? 데킬라요. 이걸 다 마시면 살려주지. 물론 한 번에.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놈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식도와 위에 데킬라가 닿으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했다. 해봐, 나도 양심이 있다고. 원샷하라고는 안 해. 그럼 여기에 섞어주지. 배터리 액은 이제 익숙하잖아. 액체가 잘 들어가도록 구석구를 채우고 목 안에 깔때기를 꽂았다. 누가 기뻐하래? 너도 그랬잖아. 직원한테 강제로 술을 먹였지.
그러니 나도 똑같이 해주는 것뿐이다. 잠시 후 놈의 움직임이 완전히 정지했다. 범죄자들은 하나같이 약해 빠졌다니까. 루카와 이만 정리하지. 청소부터 해야겠네요. 고문과 청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번 의뢰는 이렇게 끝났다. 이로써 의뢰인과 피해자의 한이 풀릴진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의뢰인이 앞으로 나갈 계기가 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